자,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보여주는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입니다. You should be working now. 너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니야. 바둑 둘 때가 아니야.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일하고 있어야지. 라는 경고 문구죠. 자, 오늘 should be doing, should be working 이런 걸 공부하실 텐데 should의 특집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냥 이 강의를 should 특집 안 보고 그냥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should의 특집을 보시고 should가 다양한 뜻을 갖고 있으니까 should be doing도 다양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양한 뜻들을 알아보는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포인트 A. 당위의 should, 뭐뭐 해야 한다의 should가 be와 합체하여 should be doing이라는 construction으로 확장되는 걸 공부하는데 그 대표, 표준, 전형적인 기본 예문입니다. 이게요, A 예문이. 아들 방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확 열받아서 자기 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now? 공부하고 있어야지. You should be studying. You should be working now. 이렇게 나무라고 호통치는 You should be doing something입니다. 대표 예문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의 애타는 심정을, 화나는 심정을 콩글리시로 표현하면 콩글리시가 뭡니까? 영어 반, 한글 반. 그래서 You are working now. 가 정상이다. 이게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 정상이다. 뭐뭐가 마땅하다. 뭐뭐 하는 것이 나의 expectation이다. My expectation is that you be working now. 이거죠. 그래서 이 정상이다 라는 이 조동사의 느낌, 바람직하다, 마땅하다라는 이 조동사의 느낌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동사를 집어넣으면 You should are working. 말도 안 되는 영어니까 are가 be로 바뀌어서 You should be working now.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다음부터는 다시는 저런 식으로 번거롭게 접근할 필요가 없죠. 그 감각, 느낌을 가져보시라는 얘기인데요. should를 안 쓰고 똑같은 뜻을 가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왜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나무랄 수가 있거든요. 호통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음표. Why aren't you working? Why aren't you studying? Why aren't you sleeping? 너 왜 일 안 하고, 너 왜 공부 안 하고, 너 왜 안 잠자고 있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나무랄 수가 있죠.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예문을 살펴봤고요. B는 A의 뉘앙스를 느끼는 건 되게 쉬운데 B의 뉘앙스 어감을 촉촉하게 세밀하게 제대로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친구랑 전화로 1시간가량 수다를 떨었어요. 몇 시간? 1시간. 자,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7시쯤, 8시쯤, 9시, 10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지금 8시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8시에 정신을 퍼뜩 차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숙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랑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이제 전화 그만 끊자. I'll have to let you go. I'll let you go. 전화 그만 끊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하기 직전에 I should be doing my homework now.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I should do my homework now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어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정신없는 친구가 생활의 밸런스가 생활이 잘 well organized 한 생활을 하지 않고 정신없게 허둥지둥 생활하는 친구는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숙제가 몇 시간짜리냐 하면 한 3시간은 해야 되는 엄청난 양의 숙제가 있는데 8시까지 계속 수다를 떨고 있었으니까 큰일 났죠. 7시에 숙제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다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정신없는 친구가 아니고 매우 생활의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어서 공부도 딱 시간 맞춰서 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시간 딱 맞춰서 하는 매우 조화로운 생활을 하는 밸런스가 있는 생활을 하는 친구는 7시에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8시란 말이에요.
숙제할 분량이 딱 요거예요. 2시간만 하면 되도록 그 전날 숙제를 좀 해놓고 2시간만 딱 더 하면 되는 상태에서 친구랑 또 놀기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1시간 동안 수다를 딱 떨고 딱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나 이제 숙제를 시작해야 돼. 이때부터 숙제를 시작해서 이렇게 그렇게 다급한 게 아니죠. 나 이제 숙제해야 되거든. I should do my homework now는 I should start to do my homework now의 뜻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I'll have to let you go. 이제 그만 전화 끊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엄청 다급한 겁니다. What am I doing?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숙제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말로는 그냥 숙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숙제를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다급하고 좀 더 급하다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말도 내가 이제 숙제를 시작하는 게 정상인 게 아니고 이미 숙제를 시작했었고 그래야 지금 숙제를 한참 I'm working, I'm doing my homework가 정상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건 역시도 어떻게 해요? 이건 역시도 should를 안 쓰고 why ain't 이거 이렇게 말 ain't I doing my homework 저렇게 ain't라는 슬랭을 안 쓰면 why am I not doing my homework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영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Why ain't I working? Why ain't I doing my homework now? 내가 지금 숙제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말이고요. 이거는 이 말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What am I doing now? I should be doing my homework now. 나 지금 숙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더 급한 절실함을 표현하는 그런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C도 마찬가지예요. 책 제목 같은 거에 죽기 전에 해야 할 뭐 10가지, 뭐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할 관광 명소 뭐 50군데, 뭐 이런 책 제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should가 엄청 많이 쓰이고 그 should가 관계사절 안에 들어가서 쓰이죠. 뭐 10 reasons why you should do blah blah blah.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 몇 가지 이유들. 뭐 이런 식으로 관계사절 안에 should가 많이 쓰이는데 그냥 should do 하면 되는데 당신이 지금 해야 할 10가지 건강에 좋은 습관들 10 health habits you should do 하면 되는데 you should be doing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딴 사람들은 이미 자, 이 now를 기준으로 볼까요? 딴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건강한 습관들 혹은 10 beauty habits 미용 습관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너만 안 하고 있다. 너는 이미 옛날에 벌써 그 미용 습관을 시작해서 건강 습관 행동들을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라고 해서 너 이미 반발짝 늦었어 라는 급한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문구죠. 왜 책 제목에 you should do도 있지만 you should be doing 홈쇼핑 같은 데서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른 분들 지금 열심히 구매 버튼 누르고 있어요. 라고 해서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 어법을 쓰듯이 마케팅을 위해서 you should be doing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더 책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뭐 그런다고 사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책 제목을 잡은 편집자는 그런 어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10 beauty habits, 10 health habits you should be doing now. 지금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앞쪽에서 배웠던 걸 쓰면 어떻게 돼요? You should already started to do. 이미 벌써 전에 시작했었어야 할 10가지 건강 습관들, 미용 습관들. 이런 의미가 녹여 모여서 should be doing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저는 이런 어감을 느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어감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포인트 B는 이제 포인트 A는 대부분의 강의는 아니지만 웬만한 강의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포인트 B가 어렵죠. should 특집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의 행동에 대해서 추측하는 should가 should be doing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찾으러 나선 아빠가 아들 친구들을 만나서 내 아들 탐 못 봤니? 걔 어디 있니? Where's he? 라고 했을 때 아들 친구가
아까 전에 봤는데요.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이 근처 어디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 He should be hanging around here now. 이 근처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을걸요. 아마 그래야 정상이고 그래야 마땅하고 자기 추론상 85%의 확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 사건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must be doing. 이거 물론 뒤쪽 진도상 이게 뒤쪽인데 이게 90% 이상의 확신을 갖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 동작에 대해서 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may, might, could를 써서 be doing. 이렇게 하면 이 근처에서 찾아보란 얘기인지 안 찾아보란 얘기인지 이 근처에서 놀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놀 수도 있고 이 근처에서 놀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놀 수도 있고 이런 식이니까 신뢰가 안 가죠. 그 중간의 것들을 너무너무 우리나라 수업 교재에서 안 소개하고 있는 거죠. 85% 정도의 확신을 갖고 이 근처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85% 확신의 추측을 표현할 때 should be doing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자, 딸이 매우 큰 대저택인가 봐요. 엄마한테 아빠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아마 차고에서 차 세차하고 있을걸? 이라고 엄마가 답하는 것을 영어로 옮기면 He should be cleaning his car in the garage. 영국에서는 garage 이렇게 하고요. 차고에서 세차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85%의 어감으로 한번 거기 가봐, 차고에 가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maybe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그죠? 가볼까 말까. He must be, he is. 가장 확실한 답은 뭐예요? 조동사가 없는 겁니다. 100%. 진짜 100%. He is cleaning his car in the garage. 몇 초 전에 자기가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라는 거죠. 100% 확신은 아예 조동사가 없는 겁니다. 다음 A와 B 두 친구가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C라는 제3의 친구가 휘비예요. 휘비한테 전화해서 놀러 나오라고 하자. 같이 술 마시자고 얘기하자. 뭐 어디 놀러 가자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니까 A가 그렇게 말하니까 B가 야 전화하지 마. Don't call her. 자고 있어야 정상이야. 자고 있을걸? 자고 있을 거 아니겠니? 이렇게 말할 때 자고 있을 거 아니겠니? 지금 시간이면 걔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 라는 겁니다. She may be sleeping now 라고 말하면서 물론 말릴 수도 있고 전화 거는 것을 She must be sleeping now 라고 해서 말릴 수도 있고 is sleeping 이라고 해서 말릴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게 상황상 맞잖아요. 자고 있을걸? 전하지 마. 자고 있을걸. 이렇게 85%의 확신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현재의 상태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나 동작을 짐작하는 거죠. 그게 should be doing. 현재에 대한 should be doing입니다. 이번에는 미래 예측의 should be doing. 현재 추측의 should be doing은 must be doing과 may be doing 사이에 끼어 있다고 설명하면 되고요. 이때 미래에 대한 should be doing은 will과 비교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must가 안 쓰인단 말이에요. 미래에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미래에 이런 일이 아마 상당한 확률을 갖고 85% 확률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90% 이상의 확률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편하게 번역하면 벌어질지 모른다. 벌어질 걸 아마 벌어질 거라고 봐. 이거 매우 확신 정도가 강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조동사 will인 겁니다. This flight, 비행기 안에서 보통 기내방송으로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공적인 announcement의 should be doing입니다. This flight, this plane should be landing in about 15 minutes 라고 기내방송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쓰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여기에 will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will을 쓰는 경우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should가 많이 나와요. 왜냐? 이 15분 안에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공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덜 책임지는
적정한 자기 책임의 강도를 조금 will be landing 보다는 이 안내 방송을 하는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나 기장이 조금 책임을 덜 지는 그런 영어가 되겠습니다. 저 플라이트 자리에 트레인이 와서 KTX 여러분이 타보셨죠? KTX의 모니터에 이 construction should be doing이라는 construction이 항상 나옵니다. This train, the train should be arriving. 도착한다고 했죠. 도착한다고 거기 나오죠. 몇 분 있으면 부산역에, 동대구역에, 대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should be arriving이라는 construction을 쓴다는 것이죠. 엄마 언제 와? 라고 칭얼대는 딸한테 아빠가 곧 올 거야. 100% 올 거야가 아니고 아마 곧 올 거야 라고 할 때 your mother, your mom should be arriving soon, should be coming soon 이라고 달랠 때 매우 자주 사용되는 should be doing 이라는 construction입니다. 이거는 엔지니어의 필수 구문이에요.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간에 고장을 고친 다음에 It'll be working now. 여기서 now를 썼지만 지금 제목이 미래 예측이죠. 근데 여기 now를 썼습니다. 이게 미래 부사가 될 수 있죠. 지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라는 말도 있죠. 이 둘 다 now 아닙니까? 이제라는 우리말과 느낌이 가는 그 now의 쓰임새인데요. 0. 몇 초 후에, 1초 후에, 2초 후에 이걸 now라고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잘 될 겁니다. 이제 작동 잘 될 겁니다. 고쳤습니다. fixed. 트러블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제 잘 될 겁니다. 이제 작동을 잘 할 겁니다. It should be working now. 켜보세요. 이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it'll be working 이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혹시 그랬는데도 작동이 안 되면 창피하고 쪽팔리고 책임을 질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It should be working now. 이제 잘 돌아갈 겁니다. It should be working good. It should be working fine. 잘 돌아갈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또 안 되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하면 If it shouldn't work. 자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라라 만약에 그런 일이 혹시 생기면 혹시의 should가 또 나중에 여기 뒤에 붙을 수 있죠. 혹시 안 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라는 영어가 가능한 거고요. 어쨌든 요거의 미래 예측에 집중해 보자면 It should be working now는 엔지니어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하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소프트웨어 회사의 해외 마케팅을 맡아가지고 한 1년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저희가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가 다른 큰 소프트웨어 안에 모듈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였어요. 이걸 그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하다가 게시판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고쳐주고 난 다음에 제가 맨날 쓰는 말입니다. 게시판에 It should be working now. 이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영어입니다. 예측이 빗나갔을 때 should do가 예측이 빗나갔을 때 쓸 수 있는 construction이기 때문에 should be doing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거죠. 노란 비옷을 아빠가 사줘가지고 그걸 너무나 입고 싶어하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일기예보를 듣다가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비옷을 입고 노란 비옷을 입고 마당에 나가 있는데 비가 안 와요. 일기예보가 틀렸어요. 예측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이상하다. 왜 비가 안 오지? Why ain't it raining now? 이거거든요. 그거를 왜 비가 안 오지? 안 오고 있지 지금? It should be raining now.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의아함, 짜증,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It should be raining now. 이상하다. 비 온다 그랬는데 영어로 It should be raining now. 왜 비가 안 오지? It should be raining now가 됩니다. 그 다음 새벽 2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안방에서 나와가지고 화장실로 가고 있는데 아빠가 딸이 안방 쪽으로 거실에서 컴컴한 거실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얘가 자고 있어야 되는데 너 왜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이걸 영어로 나무라는 게 아니죠. 놀라서 자신의 예측과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너 안 자고 뭐하니? 라는 겁니다. 너 안 자고 왜 일로 걸어오고 있어? You should be sleeping now.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 왜 안 자냐 하면, 아빠, 보일러가 안 돌아가고 있어. 추워. 이상해. 왜냐하면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the furnace should be running now. furnace는, 용광로란 뜻으로 쓰이지만,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안 그러고요. 미국에서 이게 보일러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안 돌아가, 아빠. 이 말이죠. 이상해. 이상하다. 예측이 빗나가서. 그래서 보일러가 잘 돌아가고 있어야 정상 아니야? 보일러가 안 돌아가. 추워. The furnace should be running now. 이런 식으로 예측이 빗나갔을 때 should be doing을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 예문을 제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내게 영감을 준 소설의 한 패시지입니다. 이거는 아빠와 딸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곤히 자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보일러가 안 돌아가. 보일러가 항상 돌아가나? 이 바이메탈 그거의 온도 조절 장치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면 보일러가 켜지고 온도가 적정한 만큼 뜨거워지면 보일러가 안 켜지고 그런 거지라고 하니까 지금 무지 춥잖아. 근데 보일러가 안 돌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저기서 말하는 it는 이제 보일러죠. furnace가 should be running now.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야 정상이잖아. 근데 안 돌아가. 이거에 담긴 뜻은 the furnace is not working now. It's strange. 이 말이죠. 그러한 소설. 요거는 서플먼트 강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문장이 좋거든요. 서플먼트 강의에서 쫙 다시 한번 첫 문장부터 제가 쫙 해설해 드릴 거고, 하여간 저한테 그 보일러가 안 돌아가. 어둠 속에서 아내가 서 있는 것에 또 놀라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 것까지 should be doing을 잘 보여주는 소설의 한 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우 놀랐는, 헐,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하는 그런 should be doing입니다. 어둠 속에서 매우 근엄해 보이고 어떤 감성적인 게 없어 보이는 그 딱딱한 사감 선생님이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학생이 봤어요. 그 학생이 나중에 다른 학생한테 말하기를, 글쎄 거기서 누가 울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근데 거기서 누가 울고 있더라고. 브라운 여사 사감 선생님이 울고 있는 거야 글쎄 라고 말할 때 Who should be crying in the darkness but Mrs. Brown.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Who should be crying there but Mrs. Brown. 이런 식으로 자기가 헐 엄청 놀랐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동일한 그 학생이 똑같이 그렇게 말할 때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I was surprised. 나 엄청 놀랐어 어제. 왜 놀랐냐 하면 나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 She should be crying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사감 선생님이 울고 있어서.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또 연달아 말해도 되죠. Who should be crying there but Mrs. Brown? I was surprised that she should be crying there in the darkness. 이렇게 연달아서 말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A가 안 하고 A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와, 이런 일이 있었어 글쎄 라고 하니까 B가 놀랍네. 지금 놀랐죠? I'm surprised. 놀란 건 지금이죠. 대화하는 지금 알게 되어서. 놀랐어. 그녀가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니. She was crying alone in the darkness에 자기가 놀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섞으면 I'm surprised that she should have been crying 이라는 우리나라 영어 교재에서는 결코 만날 일이 없는 무지하게 어려워 보이는 영어가 펼쳐지는데 사실은 원리를 알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She was crying alone in the darkness에 내가 놀랍다. 지금 그 상황을 I'm surprised to find out that, to know that, 알게 되어서 놀랍다. 뭘? That she was crying alone in the darkness. 이거를 줄이면 아주 고상한 영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도 이 문법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어민보다 더 괜찮은 문법을 듣고 있는 건데요. 놀란 게 과거 시점이죠. 그 놀란 과거 시점과 동타임에 울고 있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ave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고, 그죠? 요것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지금 내가 놀랐는데 울었던 사건은, 울고 있는 것을 A가 목격한 그 사건은 옛날 일이니까 이렇게 have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막 섞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그 영어의 세계에서 그러기 힘든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겠지 하면서 막 섞었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과거다 해서 I was surprised that she should have been crying 이렇게 쓰는 미국 사람도 많고요. 막 섞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원어민한테 물어봤자 대부분의 원어민이 모를 뿐더러 영어 좀 한다는 문법 좀 안다는 사람도 이 답하기가 애매합니다. 정착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영어의 성질상 기본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고 세련된 거라는 거죠. I'm surprised. 난 놀라고 있다, 지금. 나도 몇 초 전에 놀라기 시작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들이 옛날 구닥다리 문법책 저자들이 좋아하는 감정 판단 형용사 얼어 죽을 하여간 그 감정 판단 형용사 다음에 슈도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 그런 기본 문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는 본질적인 이 영어의 질서를 알고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급 영어까지 여러분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구사할 수 있게 여러분이 되셨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I'm shocked to know that A was doing B. 이거를 줄여서 I'm shocked that A should have been doing B. 이 지금 다음 그 조동사 12강의 예습을 지금 살짝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should be doing이 중심이지만 자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야외 이벤트 전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본 문장인데요. 그럴 리는 없지만 확률은 좀 낮지만 혹시 if you are considering 하면 되죠, 보통. 근데 혹시 if you should be considering 이런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wedding on the beach 해변 결혼식을 혹시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제가 특집에서 if you happen to be considering 이렇게 expansion이 될 수 있죠. If you happen to be 혹시 해변 결혼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please remember this 이 점을 꼭 유념하세요. 이 점이 뭐겠습니까? 그런 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별 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라 라는 광고 내용이 뒤에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should가 다양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should be doing도 다양한 뜻을 갖고 있고 그 should be doing이 어떻게 각각 다양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떤 교재, 어떤 강의에서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다룬 바 없던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아주 차분한 느낌으로 잘 정리되는 느낌으로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